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이번 시간은 이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고병건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고병건 선생님은 철학자이자 노들장애인약에서 또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묵묵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것. 사회 전체를 새로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것. 이 글귀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요. 2001년도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장애운동의 역사에서 장애 이동권의 투쟁은 바로 중증장애인이 역사의 전면에 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투쟁의 시작은 노들장애인약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면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가 있고 바로 지금은 3년마다 하는데요. 그런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장애인 전체 중에서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한 사람이 전체 장애인 인구의 70.5%입니다. 왜? 이동할 수단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계단에 턱이 많네요. 혼자서 못 움직이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다. 이것이 장애인들의 전체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던 그 사회적 현실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보고됐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2001년도입니다. 우리 노들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동할 수 없어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학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라도 좀 가가지고 늦은 나이지만은 기억예언을 벌리고 1, 2, 3, 4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학교 좀 갈 수 없습니까? 라고 전화가 오면 우리 노들야학에서는 이동을 시켜줄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대중교통 타고 오라 그러면 그거는 말이죠. 왜?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 못하고 겨우 이용하더라도 또 위에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못 오고 지금은 특별교통수단을 불러서 이동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특별교통수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바뀌지 않고서는 학교도 못 가네? 그 사회를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동권 투쟁이었고 그래서 이 사회를 다시 배우게 해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왜 저상버스가 필요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의 몸으로 투쟁으로 알리겠다라고 사회를 배우게 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2001년도에 지하철로를 하고 버스를 점거하고 했었어요. 그 사회를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야학에서 기억예언을 배우고 1, 2, 3, 4를 배우는 배움조차도 불가능하다는 현실들은 우리가 2001년도에 투쟁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고병건 선생님은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9월 11일 날 서울시청역 선로 점거하는 투쟁입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어서 서울역을 철로 점거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어서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게 직접 문제 제기하면서 서울시청역을 선로 점거합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떨어졌고 2002년도에 또 발산역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1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마지막으로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게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2004년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지하철. 저상버스 도입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가능하다. 도입 시작하겠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의 2021년도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 맨날 정가하고 맨날 이 땡깡 부리냐. 좀 합법적으로 하래요. 그래서 없는 돈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님 열심히 꼬셔서 헌법소원을 해봤어요. 2002년도 12월 18일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보니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이야, 이제 자신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비장애인들은 버스 타고 가버리고, 나는 휠체어 탄 난 장애인은 못하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니, 나에게는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나오는 그 헌법 정신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정부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도입 못하겠다고 해요. 헌법재판관님들은 2년을 묵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투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불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통해서 바로 권리가 하나씩 하나씩 쟁취되어졌고, 합법적으로 하라, 법률적으로 하라고 했지만은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판관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줬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2003년도에 신어로 도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이동권은요, 없었어요. 왜? 그것을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돼서야 국어사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서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는 2005년도에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의 제3조 이동권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마포대교를 또 점거하고 국회 앞을 투쟁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동권입니다.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교통약자는요, 장애인뿐만 아니에요. 노인, 임산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동하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객시설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2001년도에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로로 내려가면서 이 사회를 가르쳤던 투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또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또 떨어지고요. 신길역에서. 신길역 리프트에 서울시 사과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17년도에 이 역을 이용하던, 리프트를 이용하던 고 한경덕 씨가 추락해서 죽어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다라고 기념 팻말까지 저희가 받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90%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설치되어졌는데, 2022년까지 서울시는 100%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요거하고 또 싸웠어요. 그랬더니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에 예산을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날 전남 도청 앞에서 저희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기 오는 버스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저쪽은 팀장님.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항쟁의 기념을 할 때 저희는 전남 도청 앞에서
버스를 잡고 투쟁했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저희는 투쟁했습니다. 이 버스, 탈 수도 없는 버스를 20년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도 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차별버스요. 장애인은 못하게 하는 버스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별버스 아닙니까? 차별버스를 더 이상 운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상버스를 도입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 돼요. 비키세요. 20년을 이렇게 외쳤으면 많이 외친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무슨 관심이 있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얘기들 주저주세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타는 목마름이라는 80년도의 광주를 기억하면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자유가 있지만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 광주에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민주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투쟁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투쟁!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타는 목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곳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밟히는 모양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타는 목마름은요, 지금은 잊혀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40년 전 광주 민주화 투쟁을 기억하며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외쳤던 이동권 투쟁이 있었고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사회 참여죠. 참여가 가능해야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증장애인들을 시설과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고 놓고 있고 그것을 시혜와 동정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저희는 40년 맞이하는 광주의 그 기념식 행사에서 그 버스 위에 올라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는 구체적 정책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장애인 운동은 하나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자는 민주주의 문제이고요.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이 지역사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6강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